네, 2월 1일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DJ,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맨날 화면으로만 보다가 또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네, 1월 달에는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화상 연결을 통해서 방송을 좀 진행했었는데요. 네. 아우, 저도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또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한 또 투자 전략 그리고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네. 영민한 투자 시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의 첫날 영민 매니저님께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네. 요새 글로벌 증시에서 공매도 전쟁 모르시는 분들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이 공매도 전쟁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떤가요? 앞서 우리 뭐 생쇼에서도 이 이슈가 계속 이제 좀 다뤄졌던 것 같긴 한데 네, 제 맞아요. 나름대로 개인적인 뷰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분명히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 이 공매도와의 전쟁이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의 뭐 게임스톱이라든지 AMC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 종목들이 올라갈 때마다 주식시장의 어떤 버블 과열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네. 또 헤지펀드가 뭐 수십조 원의 지금 손실을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지펀드들이 사실 물러나지 않겠다. 2라운드를 또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과거에 1999년도에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헤지펀드와의 어떤 전쟁이 좀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2009년인가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슈가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좀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번번이 단기적으로는 해당 종목에 무슨 효과가 좀 있었을지 몰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헤지펀드가 수십조 원, 지금 뭐 미국의 게임스톱 한 종목에서만 2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 손실을 과연 그러면 어디서 메꿀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 지난주처럼 원달러 환율이 막 상승하고 대외적인 이슈가 같이 부각됐을 때 얼마나 강하게 이 시장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지를 지난주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HLB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막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으로 이제 타겟이 좀 되면서 오늘은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덕을 좀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이제 외국인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거꾸로 지목이 됐었던 종목들을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외국계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선제적인 지금 매수를 하는 걸 보면 네. 자칫 잘못하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테마에 또 내동매매를 하셔가지고 뒤늦게 또 추격 매수를 하셨을 경우에 손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 3월 달로 예정되어 있던 공매도 재개 시점은 분명히 좀 연기가 될 걸로 보여지지만 네. 여러분들이 각각의 개별 종목들을 이런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로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이슈 정말 유쾌한 이슈는 아니죠. 투자자분들의 좀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민 DJ가 짚어주신 종목들 본격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마련했죠. 우선 바로 전거래를 짚어주셨던 삼천당 제약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아무래도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진짜 좀 많이 빠졌던 제약 바이오 종목,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삼천당 제약이었거든요.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 이상 조정을 좀 받은 자리였기 때문에 6만 원 초반대에서는 더 이상 좀 빠질 자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했는데요. 6만 원에 매수했는데 오늘 뭐 장중에 거의 한 6, 7% 가까이 이제 수익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삼천당 제약은 여러분들이 자리도 뭐 좋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작년에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었죠. 주가가 거의 뭐 한 6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알테오젠에 이제 후속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에클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삼천당 제약 역시도 에스페스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 피하 지방이라든지 그 주사제로 만들었던 이제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이제 복용을 할 수 있게 경구용 치료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회사거든요. 플랫폼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면 분명히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생겼고요.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페스와 관련된 그 기술을 바탕으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9만 원대를 이제 강하게 좀 뚫었었거든요. 네.
네. 실제 지금 위치를 보시면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 달에 단기 급등했던 자리는 대부분 다 이제 주가 조정을 통해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7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드렸거든요.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천당 제약 보유자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1월 26일에 언급해 주신 종목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ST팜 들고 와 주셨었죠. 현재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지난주에 시장 자체가 거의 한 8% 이상 급락 조정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에 비하면 사실 개별 종목 ST팜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했는데 그래도 녹십자라든지 SK케미칼과 같은 기업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CMO 기업으로 주목받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이제 주가 상승에 비하면 ST팜은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92,000원대 이제 소개해드렸다가 지난주에 살짝 좀 매수가 아래로 좀 흘러내렸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를 지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ST팜은 작년부터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생산 설비를 이제 갖췄다라는 CMO, CDMO 기업으로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면 충분히 기술적인 반응 가능하겠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은 바닥권에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라는 종목이었고, ST팜은 트레이딩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21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좀 해두셨다가 한 11만 원 정도까지 추세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팜 또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다시금 AS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리뷰해볼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것도 26일 날 말씀해주신 코아시아라는 네. 종목인데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좀 AS 말 그대로 손실난 종목이라서 네. 지난주 이제 시장 급락에 가장 많이 조금 휘청거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혹시나 손절가 12,000원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드렸는데 아마도 지난 금요일 날 워낙 이 종목이 좀 급하게 좀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손절 매도 대응을 못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 여전히 이제 주도 섹터는 반도체 업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가 81,000원대까지 조정이 딱 들어왔다가 네. 단기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가격 회복을 하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서서히 추세 저점을 좀 잡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코아시아도 지난주 금요일 날 13%가 넘게 급락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오늘 단기 바닥 61선 이평을 지지를 하면서 바닥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이 종목이 이제 급락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던 종목이라서 조정도 그만큼 좀 가팔랐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제 코아시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운드리 설계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특히나 10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이제 삼성전자의 파트너십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국내에서 이제 유일한 회사가 바로 이제 코아시아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대비해서도 그리고 올해 성장성에 대비해서도 주가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인 변동성의 가격 조정은 좀 심하게 들어왔지만 오히려 12,000원 아래까지 조정을 받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홀딩하셔야 되고요.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12,000원 아래에서 오히려 매수하는 게 저가 매수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파운드리 쪽 투자에 대한 얘기들 점점 더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미국의 뭐 오스틴 공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또 다른 뭐 뉴욕주라든지 애리조나주라든지 또 다른 공장을 물색하고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관련된 이슈가 없었다면 오히려 1월 중에 삼성전자의 M&A 계획이라든지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표가 됐을 거거든요. 지연됐던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됐을 경우에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코아시아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보시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을 한 15,500원 정도까지 제가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치 15,500원 선 제시해 주시면서 네. 코아시아까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자 상담이 왔을까요? 우선 2279님께서 효성을 8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보유 비중은 10%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있으면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지금 좀 손실 구간이거든요. 네, 약간 뭐 약손실 구간이신데 아마 네.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좀 흘러내려버리면서 손실 구간에 있으시다가 오늘 효성 그룹주들이 그야말로 제법 강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효성과 관련된 이제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S 이런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까지 급등하고 25% 급등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주회사인 효성도 동반해서 같이 이제 강세가 좀 나타난다. 리포트가 나온 걸 보면 이제 화학업종, 소재업종이 사실 지금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종으로 이제 꼽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효성그룹주들이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좀 제기가 좀 되면서 효성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직 조금 손실 중이지만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8만 원대 구간의 매물 저항이 조금 강해요. 작년 9월 달에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한번 강하게 터졌었고 최근에도 이제 8만 원 목전에 이제 앞두고 배당락이 이제 되고 난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제법 좀 강하게 조정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8만 원 매물 저항을 뚫으면은 한 9만 원에서 9만 2천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능해 보이거든요. 시간만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한 9만 원에서 9만 2천 원 정도 목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9만 원 선까지는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00님께서 코오롱 인더를 매수하셨는데 4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부터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기 시작한 게 컬러리스 이제 PI 필름, 소위 말해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강화 필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네. 코오롱 인더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소재 기업 중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이제 월봉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오늘 또 효성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죠. 효성 TNS라든지 효성 중공업,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사상 최고가 내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대바닥권 안에 이제 아직까지 놓여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매수를 해놓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는 그런 바이앤홀드 전략이 조금 더 저는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결국 실적이겠죠. 스마트폰 네. 쪽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소재 쪽에서 확실하게 올해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면 아마도 이제 2분기가 시작할 때부터는 앞자리가 좀 바뀌고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 5만 6천 원 정도 가격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중장기 목표가로 5만 6천 원 정도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좋고 그렇게 봤을 때 5만 6천 원까지 네. 기술적 반등 기다려보면 되겠다라고 네.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 고민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시던 원샷 원킬 종목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원샷 원킬인데요. 매일 제가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네. 두 종목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한 종목만 계속 소개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왜곡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제가 한꺼번에 이제 소개해드린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먼저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고 뒤에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나쁜 종목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절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키는 대로 그냥 순서는 상관없이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괜히 여러분들이 좀 먼저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편견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종목 17,500원에 LOT 베큐움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이제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일단 삼성전자 주가를 먼저 좀 분봉을 보면서 복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1월 11일 날 96,800원까지 제법 강하게 이제 슈팅이 좀 들어오면서 작년 연말부터 이제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초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를 많이 좀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8만 원 초반까지 계속해서 좀 누르는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저는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8만 원 정도가
정도가 이제 지지가 분명히 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실제로 올해 삼성전자는 뭐 이런 표현을 하기에 좀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뭐 MCU라든지 여러 이제 반도체 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공정이 어려워가지고 생산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안에는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수익성이 높은 모바일 LP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특히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 생산량을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가 제품이 많은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차량용 반도체들이 좀 소외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좀 늘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디램의 업황, 디램 가격이 벌써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얘기,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 대만의 이제 TSMC를 추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빠지더라도 뭐 8만 원 정도 구간이면은 충분히 이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아니라 에로티 베큐움을 소개해드리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성장 스토리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종목이면서 지난주 시장 조정과 함께 단기적인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에로티 베큐움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네. 요 회사는 이제 반도체용 건식 이제 진공 펌프, 진공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에요. 베큐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진공관, 진공 펌프를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반도체 빅사이클의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에로티 베큐움이고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거의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요즘 또 잘 나가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우주선에도 쓰이거든요. 네. 안 쓰이는 곳이 없다라고 볼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산업 분야에서 진공관이라든지 진공 펌프가 상당히 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CVD라든지 에칭 이런 식각 증착 공정의 핵심적인 이제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에로티 베큐움이 만들어내고 있는 진공 펌프, 진공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일단 국내 투자 아무래도 올해 이제 가장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 평택 2공장 완료 그리고 3공장에 대한 이제 신규 투자 재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은 텍사스 오스틴이 지금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주말 동안에 나온 이제 새로운 뉴스를 보면 미국 오스틴 이제 시의회에서 사실상 이제 삼성로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이제 오스틴 공장이 있는 주변에 이제 삼성로라는 길이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제 공사 보수하는 게 시의회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재배치 공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지금 더 매수를 했거든요. 그걸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옮겨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장의 투자는 발표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에로티 베큐움 얘기를 하면서 왜 미국 오스틴 공장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에로티 베큐움이 지난 2006년에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을 지을 때부터 에로티 베큐움도 미국의 현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요. 삼성전자 공장 바로 옆에 에로티 베큐움 공장이 이제 위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공장뿐만 아니라 2공장까지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사실상 소재들을 계속 현지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장비 기업 중에서는 뭐 원익 IPS, 소재 기업 중에서는 에로티 베큐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쓰임새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파운드리 투자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에로티 베큐움이 만들어내고 있는 진공 펌프라든지 진공관 이런 것들이 미세 공정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 급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을 보면 국산화를 지금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 에로티 베큐움에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 190억에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요. 영국의 이제 에드워드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이제 노광 장비 쪽에서는 거의 100% 가까이 노광 장비에 따라 들어가는 진공 펌프를 에드워드 쪽에서 거의 다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LOT 백큐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 급락을 이제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가격은 15,8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LOT 백큐 들고 와 주셨고요.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 덧대주셨고 또 삼성전자도 8만 원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바로 소개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소개해드린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은 많이 빠져있는 이런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을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시장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14만 원에 매지온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3만 9,800원인데요. 그냥 14만 원에 바로 편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지온이라는 기업이 지난 2018년, 2019년에 정말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제약바이오 종목, 특히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폰탄 수술 치료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었는데 2019년 하반기 때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정말 논란이 좀 뜨거웠어요. 임상이 실패했다, 아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었다 이런 논란들이 막 나오면서 다만 이제 주가는 임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좀 조정을 좀 거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뭐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자리 13만 원 정도 구간까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또 공매도 때문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공매도에 피해를 좀 많이 입었던 기업이거든요. 뭐 매지온도 비슷한 차원에서 이제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고 다만 그런 수급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1분기 안에 IND를 다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빠르면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6월 내지는 7월 달 정도면 이 유데나필이 미국 FDA 임상 승인까지도 시판 사용 승인까지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재임상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결과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 올해 어떤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관점에서 보면 주가는 지금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다.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14만 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단기 목표가를 16만 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2만 5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16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좀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접근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네.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매지온까지 두 가지 종목 새롭게 만나봤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비춰주셔서 그런지 뭐 네. 채팅창에 팬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네. 네, 오늘 또 따로 만날 수 있는 무료 방송이 네.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실제로 시장이 지난주에 정말 좀 어려웠잖아요. 네,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워서 저도 사실 오늘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는데 오늘도 시장이 또 빠지면 어쩌나 이런 그러니까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제법 강하게 기술적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주는 계속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 무료 방송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투자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